서울 강북구 수유 3동 소재의 한 주택 마당이에요. 45살 먹은 신모 씨 살해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인데 눈 지우려고 빗자루질 하려고 나온 사람을 그냥 식도 들고 왔고 이 가슴 부위하고 전신 15군데 찔렀습니다. 그냥 마구 찌른 겁니다. 마구. 이름이 데이비드 김이에요. 데이비드 김. 한국에 있는 아내를 죽여달라고 외국에 있는 갱 조직에다가 부탁해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내 국제 청부 살인 사건. 킬러를 파견한 거네. 남편이 보낸 거예요. 내 마누라 죽여달라고. 아내 국제 청부 살인 사건. 1996년 2월 8일 날이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 12시 25분이에요. 낮에. 낮에 있네. 예, 낮에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소재의 한 주택 마당이에요. 아, 주택에서요? 예, 한 주택 마당에서 네. 45살 먹은 심모 씨, 심씨 여성이에요. 여성이고요. 이분이 살해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인데 이 심씨는 마당에 나와서 눈을 쓸고 있었어요. 2월 8일이니까 마당에 나와서 이제 눈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범인이 딱 미리 준비한 식도예요. 식도. 아, 식도요? 식도 들고 왔고 이 가슴 부위하고 전신 15군데 찔렀습니다. 아유. 그냥 마구 찌른 겁니다. 마구. 눈 지우려고 빗자루질 하려고 나온 사람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식칼 들고 와서 그냥 마구 찔러서 그냥 15군데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내뛴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네, 이거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자, 근데 이때 찔리면서 막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마침 이 사건은 웃기는 사건이에요. 마침 그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아, 같은 집에. 아마 이제 여러 가구 살잖아요. 단독주택 이런 데는. 단독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인데 30살 먹은 이 오모 씨라고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막 비명 소리가 나니까 밖으로 나와본 거야. 나와보지, 그럼. 나와봤더니 막 공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112에다 신고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찌르고 도망가는 범인을 100m를 쫓아가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온 날 100m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범인 새끼가 가다가 눈에서 미끄러졌어요. 빙판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진 거를 이제 이 오 씨가 달라붙어가지고 격투 끝에 제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 씨가 건강. 오 씨가 검거해가지고 제압해서 이제 112 신고했으니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승계 인수만 받은 거예요. 야, 잘 잡으셨네. 그러니까 이거 오 씨가 이 사건의 검거자입니다. 그거 놓쳤으면 또 머리 복잡했어요. 이거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경찰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인계가 된 거고요. 사람 죽인 놈 현장에서 그냥 검거해가지고 체포해서 인수받아가지고 데려와서 조사부터 들어갔겠지. 이름이 데이비드 김이에요. 데이비드 김. 한국 이름으로는 김창섭. 김창섭이고. 예, 미국명으로는 재미교포 데이비드 김. 네가 어떤 연고가 있어가지고 와서 한국 심씨를 네가 죽였어. 너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을. 더더군다나 미국에서만 계속 살던 놈이라 이 사람하고는 이을 게 없어. 피해자하고는.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모가 밝혀지는데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가신 여성분 심 씨, 이 여성의 남편이 홍 씨예요. 홍 씨. 홍 씨. 이 홍 씨, 이 사람은 이름 얘기해도 돼요. 홍종근. 56세 그 당시 운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입니다. 이 남편 홍 씨가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죽여달라고 사주를 해서 미국에서 데이비드 김이 사주를 받고 청부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슬로 나온 심 씨를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이게. 그러게 킬러를 파견한 거네. 그렇죠. 킬러를 남편이 보낸 거예요. 내 마누라 죽여달라고.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 심 씨하고 남편 홍 씨하고. 왜 안 좋으냐면
이 심 씨는 남편 홍 씨의 불륜행위 같은 걸 알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그 홍 씨가 그 상황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네. 미국 LA에서 거주하면서 국제 갱단이 있어요. LA에 무슨 파가 국제 있어요? 갱단 그 근데 중국 그 차이나 계열이에요. 예. 왕차우파라고 그래요. 왕차우파. T 예. 이 본명은 팀이래. 팀. 팀한테 이제 청부살인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 얘는 지가 그걸 접수해서 데이비드 킴이라는 한국계 그놈한테 미화 3만 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서 죽여 한국 가서. 오, 큰 돈이네. 미화 3만 달러를. 잡힌 데이비드 김한테 3만 달러 예, 주겠다고 그러면 하는 훨씬 얘기죠? 더 많이 받은 거죠. 큰 지들은. 돈이네 그 당시에. 96년 1월 6일 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아까 2월 8일 날 사건이 발생했죠. 예. 그건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어왔네요. 예, 집을 알아놓고 호시탐탐 이제 언제 어느 찬스에 죽일까만 이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한 달 동안 보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2월 8일 날 낮에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눈이 많이 온 날 마당에 눈슬로 나온 심 씨를 그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칼로 마구 찌른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를 죽이라고 청부를 했을까? 이 심 씨를 죽여달라고 아내를 죽여달라고 이 교사한 남편 홍 씨는 수원에 있는 비운수 네. 유명해요. 비운수 의정부에 있는 지 옛날에 운수. 들어본 회사. 예, 저는 압니다 여기. 예, 저도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서울 도봉동에 있는 M 쇼핑 예. 이거 대표예요. 재산이 한 300억 원대 됩니다. 야, 재산가입니다. 이 홍 씨는. 자산가네. 두 사람 다 재혼이에요. 예. 한 번씩 각각 이혼의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심 씨하고 이 홍 씨가 남편 홍 씨가 이제 86년 11월 달에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각각 재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살아보니까 심 씨가 살아보니까 홍 씨가 툭 하면 1년에 몇 달은 미국 가서 머물러. 뭐가 있네. 미국 가서 거기서 현지에 있는 여자들하고 내연 관계 맺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딴집 살림살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LA 하네요. 쪽에서. 이 양반은 스케일이 국제적으로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재혼한 심 씨하고 그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심 씨를 빨리 털어내버리고 다시 예전에 이혼했던 여성 전처하고 재결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전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 씨가 알았잖아. 열받지. 거기다가 도박 같은 거 하지. 도박도요. 방탕한 생활 하니까 게다가 또 뭐 학대도 했다고 본인은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를. 네. 이게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는 94년부터 했어요. 94년부터요. 네, 별거를 하다가 이제 이 홍 씨 남편 홍 씨가 한 6개월 전에 미국 LA로 출국을 하니까 네. 그 사이에 그냥 이 심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네. 거액의 재산 분할금을 신청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게 청부가 50억 주기 싫은 50억 거예요. 주기 싫은 거네. 잘못하면 지게 생겼잖아요. 어쨌건 건 10년을 가까이 살았고 예. 96년 1월 15일경에 네. 이 심 씨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당신 남편이 강도를 위장해 가지고 당신을 죽일 거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제보를 받아요. 이혼 소송을 했는데 네. 그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남편이 운영하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운수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 홍 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더 있는데 네. 한 사람은 이 남편 홍 씨의 남동생. 친동생. 그 사람은 이제 무슨 그 운수회사에서 이사나 뭐 전무하고 돼요.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자기한테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고 제보해 준 사람이 김 씨예요. 김 씨. 그 사람. 기사분. 요 세 사람을 살인 교사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또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병보호 요청을 해요. 살인을 실행한 데이비드 킴, 27살 김상섭. 네, 데이비드 킴.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얘는 한국인이 맞아요. 6살 때 LA로 이민 갔어요. 1.5세대네. 1.5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90년 6월 달에 피어스 칼리지 비즈니스과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후배인 잔 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잔 파크의 소개로
2년 전부터 알게 된 LA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인 갱 T, 예. 아까 팀. 예, 왕차오. 그 놈을 알게 됐고 걔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청부 조건이 뭐였냐면요. 홍 씨하고 심 씨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96년 2월 8일 그날 죽은 날이에요. 아, 그러네. 그날 이전에 심 씨를 죽여주는 조건이에요. 아, 이전에요. 예, 그런 조건으로 3만 달러 줄 테니까 한국 가서 죽이고 와라 그거거든요. 착수금은 1,500달러 받았다고 그래요. 1월 네, 3일 날. 네. 경비 쪽으로 우선 예, 먼저 받았다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1월 6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M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해요. 종암동에 있는 네. 호텔에요. 장기 투숙을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남편이 동생한테도 지시를 해요. 내가 미국에서 지금 킬러를 보냈으니까 도남동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좀 가서 도와줘.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제보했던 그 택시 운전기사 김 씨, 46살이에요. 그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죽일 심 씨, 인적사항, 그 다음에 사진 보여드리죠. 그거까지 딱 준비해서 경비도 300만 원 딱 첨부해가지고 호텔로 갖다 주게 해요. 이때 김창섭이가 지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같이 수라는 미국인이 또 있었어요. 수한테는 어떤 역할을 주냐면 이제 김창섭이가 죽일 때 너는 망 봐줘라. 망 봐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나중에 그 수라는 놈도 이제 검거됐을 때 보니까 그것도 홍 씨예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는 김창섭이가 잡히는 거 봤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잡히는 거 보고 그 다음 날 2월 9일 날 그냥 바로 11시 반 김포공항 그냥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먹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이 밝혀내가지고 구속영장 발로 받아서 체포영장으로 해가지고 인터폴에다가 공조수사 의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빨리 이거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김창섭이가 잘 못해. 그렇지. 당사자 망설이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같이 왔던 수라는 놈이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 3번을 들락날락 해요. 걔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얘가 못 죽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너 이제 거기서 수를 통해서 협박을 해 김창섭이한테. 그러겠지. 너 쉽게 돈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런데 너 지금 왜 한 달째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먹고 한국 가서 놀으라고 인마 보낸 거야? 너 지금 그 돈 땡겨 먹고 한국에서 안 들어오면 너 미국에 있는 니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협박까지 했네. 협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창섭이 이제 이놈은 이거는 2월 8일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수를 다시 보내는 거지. 이제 곧 확인하라고 또. 내가 2월 8일 날 그러면 공판 가기 전에 죽일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창섭이가. 그러니까 2월 7일 날 수를 보내. 전날 보냈네. 그래서 이놈은 세 번 들락거렸다고 했잖아. 들어와서 망 봐주고 이제 딱 하는 거야. 검거돼가지고 김창섭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96년 6월 28일이에요. 재판 바로. 96년 6월 28일 날 서울 북부지원 형사합의 1부 송흥섭 부장판사가 사형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해야지. 사형 선고합니다. 그리고 2심이 갔어요. 96년 11월 15일 날 무기징역. 그다음에 이제 저 시동생 전무이사 홍 씨 얘는 징역 15년 받았어요. 김 씨도 징역 10년 받았어요. 막았어야지. 10년. 그러면 남편 홍 씨는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네. 미국에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빵 터지니까 한국에서 죽인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죽이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잡혀갔다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2월 9일 날 그 사건 직후 그 다음 날이죠. 바로 LA 지역에 있는 한미은행에서 150만 달러.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안은행에서 50만 달러, 200만 달러를 그래 한화로 그때 돈으로 한 16억 된대요. 그거를 빼돌려갖고 그 길로 미국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7년 뒤에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 6월 20일 날 인터폴 공조수사로 검거돼가지고 올해도 도망 다녔네요. 올해도 막 댕겼죠. 16억 있으니까 충분히 댕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도된 겁니다. 이게 99년도 12월에 있었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인도살이에요. 아, 두 번째 인도살이에요? 네. 어. 두 번째 인도살입니다. 이게 홍씨 받은 게. 예. 2003년 1월 30일 날 징역 12년. 칼질한 놈은 3년 DC해 줬습니다. 칼질한 놈은 무기징역이고 죽이라고 시킨 놈은 12년. 12년이고. 아이. 그때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판사님이 하신 얘기는 네. 재판할 당시에 그 남편의 나이가 63세였다. 네. 고령 인정을 참작한다. 이 남편 홍 씨가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96년 사건 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95년도 여름에도요. 외국인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아내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실이 밝혀져요. 아, 나쁜 인간이네 이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도 아니네. 응? 이때도 아내 심 씨가 이제 이 고소해가지고 네. 살인 교사, 살인 예비 네. 고소를 해서 그 당시에 택시 회사 노동조합장 김 씨 등 2명이 처벌받았어요. 아, 처벌은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지난 여름에 당신 죽이려고 했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때 이 외국인 오려고 했던 놈이 네. 왔었으면 계속 죽였을 거야 아마 심씨 95년도에 예. 오기 직전에 다른 사건으로 그 외국인 폭력배 두목이 네. 구속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죽이러 가려고 계약 다 했는데 95년도에. 딴 사건 벌어가지고 교도도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 버린 바람에 1차 부산됐던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거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보해 준 사람이 1시간 가까이 심 씨하고 대화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6일에도 당신을 죽이라는 두 번째 부탁을 받고 네. 외국 폭력배 한 명과 서울에 있는 그의 부하 두 명이 함께 행동하기로 돼 있다. 네. 나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고 네. 범행 날짜는 1월 8일 오전 7시니까 빨리 집을 떠나라. 아, 예. 남편이 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이혼 소송일 전에 살해해서 당신이 요구한 그 위자료 52억 관련 이혼 재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살해업자가 당신 집에 있는 폐물 6천만 원 상당을 털어가면서 강도로 위장할 것이다. 네. 범행 수법까지 다. 아, 구체적이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심 씨가 귀띔 받고 바로 수유리에서 의정부 자기 친척 집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1차 살해 기도는 모면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사실도 밝혀지고요. 김창섭이 처음에 잡혀왔을 때 너는 누구로부터 이 여성을 죽이라고 사주를 받았어 하면 바로 티가 나와야죠. 팀이 나와야 되죠. 근데 걔 얘기를 안 해. 말하는 순간 자기 가족들을 또 왕차우파 조직원이니까 죽일까봐 말을 안 해서 수까지 같이 붙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부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창섭이도 이게 정상이 아닌 놈인 게 그 왕차우파에서 계속 마약 공급 받은 거예요. 아, 약쟁이구나. 약쟁입니다. 그리고 김창섭이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미국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수배자예요? 상태였다고. 예,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배가 걸리면 공항에서 걸리잖아요. 미국 쪽은 주마다 이게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한국에 넘어갔구나. 이 한국에 올 수 있었던 비행기도 못 타는데. 예, 남편 홍 씨 동생 공씨 전무이사. 전무이사 2월 10일 날 새벽에 그냥 살인 교사 및 살인 방조 이걸로 그냥 긴급 구속되고 바로 잡혔고요. 잡혀갔구나. 그 T라는 놈, 팀이라는 놈은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예. 김땡땡이라는 56세 먹은 사람이 2012년 당시. 검거는 2012년도에 미국에서 됐고 1년 걸렸어요. 인도에서 올 때까지. 2013년도에 우리나라로 이제 신병이 인도돼 가지고 왔는데 16년 만에 잡힌 겁니다. 이 새끼. 한참 되었네. 미국 경찰이 해서 LA에서 잡혔어요. LA에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자, 그 당시에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에요. 이제 96년이니까요. 예, 15년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초에 공소시효가 끝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LA에 있었죠. 외국에 있으니까. 걔가 LA에 있었으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됐죠, 출국으로. 팀이 2013년도에 잡혔어도 신변이 우리한테 인도됐어도 그게 공소시효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렇게 온 겁니다. 왕차우파는 이제 WC라고 부르는데 변소야. 이거 화장실. 이게 와싱쿠라고 와충이네. 유명해요. 얘는. 와충이래. 와충. 와싱쿠라고 유명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왕차오파라고도 불리고 와칭이라고 와칭쿠라고도 지들끼리는 불러요. 부르는데 예. 와칭인데 그게 네. 반항하는 중국 젊은이들이라는 뜻이라네요. 예. 이 사람들은 외국계 폭력 조직을 끌어들이면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전문 킬러 고용할 수 있고 네. 외국으로 그럼 내뛰면 완전 문제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국계 폭력 조직을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추후에 다시 확인된 사실을 몇 가지 보면요. 네. 아까 김창섭이는 글렌데일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이 조직원들하고 수년 동안 어울리면서 각종 폭력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됐다고 그래요. 양아치네. 코리안 킬러스, 네. 코리안 플레이보이, KK 단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다음에 크레이지 보이. 네. 이게 한국의 3대 갱 조직이라네요. 네. LA 쪽에 코리안 킬러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아치. 김창섭이 자체가 이런 그 한국인 갱 조직에 유입돼 있었고 네. 왕차파 왓싱파 걔들한테서 마약 공급받고 그러니까 이놈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맞아요. 놈이에요. 그러네. 외국 가가지고. 예. 그리고 이 새끼는 보니까 86년도에는 차량 절도하고 차량 절도도 하고 93년도에는 작물 소지로도 걸렸었고 뭐 골고루했네. 94년도에 무기 소지까지 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 운전하고. 아이고 골고루하네. 그래서 현상금이 8,000달러 걸려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이게 이 촉이라는 거야. 담당 형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6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가지고 한국 물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구 살인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지리를 알고 찾아다닐 거며 그거 맞아요. 그때 뭐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한국에 분명히 누군가 도와주는 놈이 있다. 네. 이거 반드시 국내에 조력자 있다.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담당 형사가 엄청 똑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시동생하고 운전기사 두 사람도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것도 말해서 알게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생긴 것만 말했어. 생긴 것만. 네. 나 당신을 사주한 미국에 있는 홍 씨의 동생이에요. 소리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이놈은 김창섭이는 잡혀서도 한국 사람 2명이 나를 도와준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이놈은.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밝혀내는 건 경찰이잖아. 네. 이거를 수사하는데 관건이 했다는 거야. 좋다. 그때 이제 이 조력자가 분명히 한국 내국인이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누굴까? 요거를 생각하다가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1년 전에 네. 심 씨가 자기 죽일 수도 있다 남편이 그러면서 남동생하고 운전기사 김 씨를 고소했던 적 있잖아. 네, 그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 찾아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을 김창섭이한테 해줘. 대조였네. 김창섭이가 아이고 이 사람들이 맞다고. 오케이 나왔네.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었으면 요 내국인들 국내에 있는 조력자 2명은 아예 못 찾았습니다. 묻힐 수도 있었겠네요. 예, 묻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 폭력 조직이 국내 진출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힘든 시절에 이게 거의 최초의 사건이고요. 김창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기로 사형해서 무기로 이게 감형됐잖아요. 네네. 그 감형 참작 사유가 범죄의 잔인성 15번을 찔렀잖아요. 그거로 봐서는 극형이 불가피하다. 네. 그런데 위에서 자꾸 너 빨리 안 죽이면 니네 가족들 다 죽인다고 왕차파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 독촉과 협박에 얘가 못 이겨서. 그러니까 얘도 막상 돈 3만 달러 준다고 그러니까 그 받기로 하고 내가 죽일게요 가서. 그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마 내 판단은 그래요. 얘가 한국에서 6살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갔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들은 거는 개똥이야. 엄청 가난하고 못 살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험한 시골 구석 정도나 생각해서 마음 놓고 와가지고 지가 꺼덕거리다 죽이고 가도 한국 경찰에서 잡지도 못할 거라고 본 거야. 네, 못 산다는 줄 알고. 우습게 알고 딱 들어온 거야. 한국에 가서 내가 죽인다고 그러고 돈 받고. 들어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 후회했겠지. 96년도면 우리나라 이제 살만하거든. 잘 나갈 때죠. 아이쿠 해야지.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마음대로도 못하겠고 한 달을 장기 투숙을 하면서 그 호텔에서 맨날 가서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진짜 많이 망설인 거네. 망설인 거죠. 그런데 망설일 때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수를 통해 가지고 네. 연락이 오는 거지. 너 쉽게 지금 공판 전날 2월
2월 8일이죠. 네. 2월 8일까지 만약에 못 죽이면 너 니네 가족들 다 박살낼 거야. 너 돈은 받았어. 어떡할 거야. 뭐 이제 이러니까 그 협박 때문에 이제 범행을 미루다가 진짜 최종 마지막 날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망설이고. 왜 계약 조건이 2월 8일까지니까 예. 죽여주는 예,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죽인 거.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아유, 그래서 오늘 잘 예. 들었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쯤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